175쪽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 그림 좀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가로의 길이가 1,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가로가 1, 세로가 2, 세로가 2.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타일이 있네요. 이거는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하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타일은 두 종류로 쓰는 겁니다. 위아래로 길쭉한 타일하고요. 정사각형 모양의 2짜리의 타일이 있네요. 2짜리는 정사각형, 직사각형보다 넓이는 2배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정사각형을 잘라 쓰는 건 아닙니다. 정사각형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직사각형을 이용하든지 두 개의 타일을 이용해서 바닥을 부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타일을 사용하여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는 2, 자, 세로의 길이는 2, 가로의 길이가 n 이렇게 됐습니다. 이 타일을 이런 얘기네요. 자, 가로가 n, 세로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진 부분이 없이 덮으려고 합니다. 자, 타일을 씌운다 생각하면 돼요. 화장실에 타일 붙이듯이 쭉 붙여가서 이 바닥을 다 메꾸겠다 이런 거죠. 자, 특징은 여기 세로 길이는 똑같이 2로 보입니다. 세로 길이는 2니까 다행이고요. 가로로 쭉 붙여가려는 거죠. 오른쪽으로 길게 n의 길이가 나오도록 타일을 쭉 붙여가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 바닥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일의 수가 아니고요. 바닥을 붙일 타일을 몇 개 쓸 것이냐가 아니고요. 바닥을 붙이는 덮는 방법의 수입니다. 좀 어려움이 느껴지겠네.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의 수를 AN이라 했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문제수도 몇 가지를 쓰고 있네요. A1이 1이다. 무슨 말일까요? A1 1이라는 것은 이게 n이 1인 거니까 여기 정의대로 가면 n이 요 n이죠. 요 n을 여기로 쓴 겁니다. an의 n으로 쓴 거예요. 자, A1은 n이 1인 거죠. n이 1인 거니까 가로를 1로 쓰겠다는 거죠. 세로는 그냥 2입니다. 가로는 1, 세로는 2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1, 1, 2. 바닥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바닥을 요 두 개의 타일로 붙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한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타일, 이걸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아래로 길쭉한 타일을 한번 붙이는 거, 이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타일이 개수가 하나라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A2는 뭘까요? A2라는 거는 A2니까요. 요 아래첨자 2는 가로 길이입니다. 가로 길이를 n이라고 놨던 거니까. 자, 세로 길이는 무조건 2로 고정되어 있고요. 바닥이 가로 길이가 2까지 간 겁니다. 이렇게. 자, 바닥이 이렇게 생겼다. 2 곱하기 2로 바닥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 바닥을 요 두 개의 타일로 채우려고 한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네요. 첫 번째 방법은 요 길쭉한 타일 두 개 쓰면 될 겁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2 곱하기 2 바닥에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길쭉한 타일 2 곱하기 1짜리 타일을 이렇게 위아래로 쪼개서 붙이는 방법, 양옆으로 쪼개서 붙이는 방법 이렇게 있겠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일 때 이 타일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2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 바닥을 붙이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타일의 개수가 아니고요. 방법이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이군요. 그래서 3 이렇게 쓴 겁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죠. 자, 방법을 세려니까. 자, 그러면 A1, A2까지는 좋고요. 그렇다고 계속 이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 요 세 개 사이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정의되는 수열의 균합적 정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단 두 종류의 타일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개수는 있으니까 방법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는 알았는데 A1, A2 이제 관계식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관계식 n번째 가로 길이가 n인 거죠. 가로 길이가 n인 바닥을 채우는 방법하고 가로 길이가 n 플러스 1일 때 바닥을 채우는 방법하고 n 플러스 2일 때 바닥을 채우는 방법 이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써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가 있겠죠. 자, n번째 가로 길이가 n인 놈이 있을 거고요. 가로 길이가 n이네. 가로 길이가 n이 되는 요 바닥을 채우는 방법이 an 가지가 있다라고 할 겁니다. an 가지 방법으로 바닥을 채울 수 있다. 요 두 타일을 썼을 때 an 가지 방법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바닥이 n 플러스 1일 때가 있겠죠. n 플러스 1일 때 바닥을 채우는 방법은 an 플러스 1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겠죠. 이 상태에서 an 플러스 2까지 가고 싶다입니다. 여기 전체가 n 플러스 2가 되겠죠. n 플러스 2의 길이가 나올 테니 자, 요 n 플러스 2 가로 세로 길이는 2고요. 가로 길이가 n 플러스 2인 요 전체 바닥을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미 an까지는 계산돼 있다고 보고 시작하는 거죠. an까지의 데이터가 이미 메모리에 들어왔다고 하면 n 플러스 2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입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n번째 단계까지 채웠다고 보고 n번째 단계 가로 길이가 n인 것까지 바닥을 다 채웠다고 보고 이겁니다. 여기까지 바닥을 다 채운 상태에서 여기 n 플러스 2를 n 플러스 2단계까지 한 번에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n 플러스 2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로 길이를 n 플러스 2로 바로 만드는 방법은 통으로 2 곱하기 2를 채우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2 곱하기 2를 채우는 방법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죠? 가로로 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가로로 붙이면 n 단계에서 n 플러스 a 가로 길이가 n인 타입 바닥을 전부 다 채우는 방법 개수가 있을 겁니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가로 길이 n까지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바로 n 플러스 2를 바로 추가시키는 길이 n 플러스 2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방법은 가로로 이렇게 씌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면 세로로 위아래로 쪼개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위아래로 쪼갤 때는 위아래로 하나 붙이게 되면요 이거는 벌써 n번째 단계의 숫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잘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붙여서 두 개를 붙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미 여기 붙이는 순간 얘는 n 플러스 1단계로 가는 겁니다. n 플러스 1단계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가로 길이가 n 플러스 1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를 붙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n 플러스 1단계에서 n 플러스 2단계로 가는 겁니다. n 플러스 1단계의 방법이 있었다. n 플러스 1단계까지 타일을 붙였다고 보고 이거죠. n 플러스 1단계까지 타일을 붙였다. 가로 길이가 n 플러스 1인 것까지 타일을 붙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을 해서 n 플러스 2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n단계에서 바로 n 플러스 2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죠. n단계까지 가로 길이를 n까지 채우는 상태에서 바로 두 칸을 채우는 방법 2까지 채우는 두 개를 채우는 방법 가로 길이를 2를 늘리는 방법은 정사각형 하나를 붙이는 방법하고 직사각형 두 개를 위아래로 붙이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배가 되겠네요. 요 an을 붙이는 방법에서 다시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단계까지 붙여놓는 방법이 n 플러스 1단계까지 붙였다면 이겁니다. n 플러스 1단계까지 숫자가 있었다면 방법이 있었다면 거기에 n 플러스 한 단계 n 플러스 1이 아닌 하나가 더 추가되면 n 플러스 2가 되죠. 까지 늘리는 방법은 위아래로 길쭉하게 붙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1이 되겠죠. 아니 플러스 1이 아니죠.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 개수만큼이니까요. 자, 경우의 수니까 타일의 수가 아니고 타일의 수는 플러스 1 하나 추가되겠지만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1단계까지 붙였다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길쭉한 거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 지우면 이미 n 플러스 1단계까지 채워놨다면 n 플러스 2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은요. 그냥 이거 하나 채우는 방법 더 이상 막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n 플러스 1단계를 채우는 방법 이외에 더 방법이 없죠. 그냥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만 덧붙이는 것 뿐이니까요. n 플러스 1단계 방법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n단계의 방법이 n단계를 채웠을 때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단계에서는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요 하나에서 그냥 n 플러스 2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따라서 요 경우의 수가 n 플러스 2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의 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 그럼 이 수열은 정의할 때 좀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A1은 따로 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A1 얼마라고 그랬냐면 3, A1은 1, 그 다음에 A2는 A1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3이 됩니다. A2까지는 입력해 줘야 돼요. 이는 컴퓨터 작업할 때 A1 키보드로 입력하고요. A2도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1, 3을 입력해야 되겠죠. 1 따로 3 따로 메모리 두 개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메모리 이렇게 두 개 써주고요. 이 두 메모리에서 두 개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n에다 밑에 식에 n에다 일러보면 이겁니다. n에다 일러주면 그 다음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2a1 더하기 n에 일러보면 a2 요게 n에다 일러보면 a3이 나오는 겁니다. A3 세 번째 숫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A1에 일러주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A2가 3입니다. 따라서 5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가지 방법. 이건 뭐냐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2짜리고요. 그 다음에 2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3짜리입니다. 이런 바닥이 있다 이겁니다. 가로 길이가 3, 세로 길이는 무조건 2로 무조건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가로 길이가 여기 3이 됐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A3이 되는 거죠. 이 바닥을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5가지. 왜 5가지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여기 1단계까지 여기까지 채워놓은 상태에서 이겁니다. 여기까지 채워놓은 상태에서 보자면 이겁니다. 1단계까지 채워놓은 상태 1단계까지 채워놓은 상태에서 보자면 이거죠. 1단계까지 채워놨다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길이 여기 1cm죠. cm라고 된다고 한다면 1 가로가 1이 되는 것까지 다 채워놨다면 3이 되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해 1을 한 번에 채우는 1을 채우는 방법 이겁니다. 1을 채우는 방법은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를 붙이는 방법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 하나가 다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곱하기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됐는데 1단계가 아니고요. 2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 붙이고 위아래로 하나 붙여서 2가 된 겁니다. 2. 요게 지금 2단계인 거죠. 2단계까지 이미 넘어갔다면 이겁니다. 2단계까지 넘어갔다면 3칸을 붙이는 방법은 기술조각 하나 붙이는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2단계까지 채워놨다면 3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1 하나 추가되는 거 이렇게 요 하나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A2 그대로입니다. 2단계까지 채웠다면 A3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이거 그 자체입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A2까지 채웠다면 A3를 채우는 방법은 A2를 채우는 방법과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총 5가지입니다. 여기 한 가지,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 좀 세분화하면 자, 잠깐만요. 줘볼게요. 여기를 세분화하면 2단계까지 채웠다는 뜻은 뭐냐면요. 2단계까지 채우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은 아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있겠고요. 2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2단계까지 만들고 3단계로 넘어가는 방법. 여기 위아래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하나를 딱 통으로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2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거죠. 3가지가 있는데 2단계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겁니다. 하나를 덧붙이는 방법은 똑같이 3가지죠. 바뀌는 게 아닙니다. 2단계까지 만드는 방법의 수와 똑같다는 거죠. 하나를 더 추가하는 방법은 2단계까지 만들어지는 3가지
해서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2단계까지 만든 거요. 방법이 개수에 그대로 그냥 타일만 더 붙인 것 뿐이에요. 따라서 자, 위쪽 1단계까지 만들어 놓은 방법에서는 다시 두 갈래로 갈리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고요. 2단계까지 만들어 놨으면 타일 하나 더 붙이는 거라 경우의 수가 늘어나진 않고 2단계 경우의 수 그대로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밑에 세 가지 해서 총 5가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열들을 쭉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얘는 이웃하는 항 2개가 필요하죠. 이웃하는 항 2개를 가지고 그 다음 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귀납적 정의하는 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자,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드는 겁니다. 보통 위에 문제 가볼까요? 보통 귀납적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 걸 만들죠. 이전 항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 항을 만드는 겁니다. 두 개의 항 사이의 관계만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개의 항이 필요한 거죠. 두 개의 항을 가지고 그 다음 항을 만드는 세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귀납적 정의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훨씬 좀 복잡한 문제네요. 이상입니다.